펜타클 흙의 원소죠. 흙은 땅이죠. 행복하게 지내는 것들은 펜타클하고 관련돼 있고, 이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안한가 안락한가 돈이 많은가 안정 보호.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관리 정신적으로 인색하고 있으면 그 돈은 늘 결핍 상태죠.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펜타클 10번은 유산입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줄지,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도 4가지 원소 중에서 펜타클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 흙의 원소죠. 흙은 땅이죠. 그래서 땅은 대지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땅에서는 수많은 곡식과 풍성한 가을도 열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전에는 물건과 물건끼리 팔지만 지금 돈을 주고 재화를 가지고 팔죠. 금은 보화, 아니면 보석, 돈, 이런 것들은 다 땅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흙의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쓰고 풍족하게 지내는 것들은 펜타클하고 관련돼 있고, 이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촉감 속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들, 감각이 발달된 것도 펜타클입니다. 음량으로 따지면 컵의 원소와 같이 펜타클 원소도 음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뭐 또 인내심, 끈기, 침묵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 흙의 원소가 한번 하면 꾸준하게 하는 끈기와 책임감가 있지만, 이게 자기의 신념이나 고집이 한번 또 이렇게 있으면 놓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있는 게 펜타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물질적으로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감각적인 거,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편안한가 안락한가 돈이 많은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학벌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삶은 물질 세계의 풍요로움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인 어떤 평화, 정신적인 풍요로움, 풍요롭다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여유가 없어서 못 나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질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내가 아직도 여유롭다고 못 느끼면 나눌 수 없겠죠. 근데 콩 한쪽이라도 내가 여유롭다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여유로움과 따라서 호흡도 길게 하고 뭐 여행 가면 되지,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에 초점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주변에 꽃이 피는지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이런 영화가 있죠. 그다음 뮤지컬을 보러 간다거나 음악회를 간다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펜타클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물질 세상에 돈을 많이 모으고 성취하는 데만 초점이 가 있으면, 그건 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 이렇게 해서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좋아는 하는데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인가 보시면 되겠죠. 펜타클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가치 안에서 얼마나 안정되어서 보호받느냐 이런 것들이 초점이 좀 가 있습니다. 안정과 보호기 때문에 직업도 등을 가지겠어요. 금의 원소의 직업은 좀 더 지성과 이성이 그리고 날카로운 어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이과 계열, 상공계 계열이라면, 펜타클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거, 안정이 보장된 거 이런 것을 더 선호하겠죠. 그런 것이 어디냐? 대기업, 공무원, 이런 기관 이런 쪽이겠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면 자연에서 풍족한 자연의 어떤 평화로움을 누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 상업, 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가게라기보다는 굉장히 대규모 이런 가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지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펜타클들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거, 뭘 배워도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한테 이득이 될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컵들 누군가 좋아서 야 우리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배우는 분들, 지팡이들 나 진짜 갑자기 누군가 그랬는데 잘할 것 같아 하던데 막 충동적으로 해보고 맞으면 직진해서 갈 것이고 아니면 물러나겠죠. 근데 펜타클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과연 나중에 뭔가 쓸 수 있을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팩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뭔가를 배운다면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미움이 있을 수 있겠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니까. 두드려 보다가 만일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시작은 느리지만 우준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공부하는 거, 이런 자격증을 딴다거나 학벌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걸 배우고 난 뒤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배우겠죠. 어떻게 보면 이 펜타클들은 좀 더 단단하고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일단 물질 세상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속도전이나 이럴 때는 느릴 수밖에 없고 또 수동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집스러움도 있습니다.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뭔가 항상 자기 거를 딱 쥐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펜타클의 상태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이 돈을 벌 만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새로운 기회가 왔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새로 하거나 뭔가 돈을 벌 만한 자격을 따거나 이런 것도 되고, 여기에 보면 펜타클이 있고 여기에 월계관처럼 완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뭔가 해왔던 것을 크게 보상을 받을 때도 이 카드가 뜹니다. 금전적인 보상. 이랬냐, 오늘이 월급날이야. 목돈이 크게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됐네. 나중에 펜타클 10번 여기 있죠. 펜타클 10번 이런 것들도 여기 붙으면 유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전, 물질하고 관련돼 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제 활동이, 돈을 버는 활동이 두 개가 된 거죠.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도 되지만 갈등도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하고, 이 카드는 보면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두 개의 일을 한다 해서 투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격증 공부를 두 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다. 또 금전을 회전하는 것 같은 무한대 기호가 있죠. 그래서 순환시키거나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돈을 회전시키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겠죠. 뭐 카드를 돌려 막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파도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 사람이 모자나 이런 것들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다.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러 다닌다고 바쁘고, 두 가지의 어떤 공부를 하러 다닌다고 굉장히 바쁘고, 그것 때문에 불안정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연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카드 나오면 약간,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선택을 내가 안 하겠다. 너희들이 선택해. 이런 거라면 이거는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도 뜬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서가 좀 불안정하죠. 내 안에는 이게 편하지가 않아. 펜타클들은 좀 더 조화롭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게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뭔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게 일이라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원래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꿈꾸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나 준비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아직은 미숙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힘듦, 불안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사이즈가 커지려고 합니다. 커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전문적인 걸 잘 모를 펜타클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물질 세상에서 이게 현실화 되려고 하면 현실에서 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문가에게 어떤 조언이나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이라는 이 키워드는 혼자가 아니라 3명, 연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혼자서 두 가지를 다 굴리고 있다가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분야의 장인이다. 여기 성당 안인데 이 펜타클들이 아직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요.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나요? 라고 의논을 하러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펜타클 3번은 숙련자, 기술자,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논해봐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취감이 있을 수 있다. 연애나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삼각관계이기도 하고 갈등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면서 멘토를 만나서 이런 상담을 좀 하거나 이러한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펜타클들의 연애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연애는 아닙니다. 흑사인이다 보니까 한번 만나면 꾸준하게 만나기 때문에 나는 결혼까지 가겠다. 아니면 한번 만나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사업도 마찬가지. 좀 더 기술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와 협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펜타클 3번입니다. 펜타클 4번 여기 보시면 성 뒤에 막 집들이 있고 한 남자가 펜타클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슴 앞에 양발에 있습니다. 사를 나타내는 것은 보통 사는 사각형이죠. 안정, 보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관리,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는가, 돈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림자 측면에 가면 집착이라는 걸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도 쥐고 있고 앞에도 있고 양쪽 발에도 쥐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움직일 수 없으면 내 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통화라는 말을 쓰죠. 통한다는 말은 뭔가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야 순환이 되어야만이 경제도 살고 나의 경제도 일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나가는 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값도 나가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 그림자품에는 집착이나 구두쇠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계에서 이 카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도 있죠.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이럴 때는 펜타클 4번들은 돈의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연애 문제로 나왔을 때는 뭐 가진 것도 있고 옷도 이렇게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 가진 것은 있는데 쓰지를 않으니까 연애에서는 어쨌든 관계를 맺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뭔가 재미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관계에서 돈도 쓰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인색한 그런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나눌 생각도 없고 변화도 싫어하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돈을 항상 주변을 위해서 나누거나 배움을 위해서 나누거나 항상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타클 5번은 이 4번들이 두려워하는 게 펜타클 5번이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펜타클 5번은 보니까 두 사람이 눈이 오는 밤에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는 목발을 짚고 있고 여성도 해진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 금전적인 어떤 그 결핍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뭔가를 구하러 다닌 것 같다. 돈 구하러 다닌다. 뭐 이럴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여기 성당이죠. 펜타클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면 기인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 보지 못한 이유는 이 여성은 아래로 보고 남성은 위로 보거나 이 여성만 보기 때문에 내한테 도움되는 걸 못 보고 있다. 관점이 잘못되거나 시선이 잘못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카드가 뜨면 지금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도움을 못 보고 지나가거나 자존심 때문에 안 보거나 뭐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이나 현실적인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처럼도 보이고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타클 6번입니다. 6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이 사람은 도움을 주는 관계.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관계죠. 그래서 6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 사랑, 조화, 협력, 완전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면 되겠죠. 나눔의 순환입니다. 주고받는 흐름 안에서 관계가 다 도움이 된다. 박애주의자, 자선사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선물을 받는다, 뭐 이덕이 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울입니다. 저울. 왜 이 상인은 저울을 들었을까? 우리가 조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화와 균형이란 말을 6이라는 숫자에서 씁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가 균형이죠. 근데 이 사람 저울을 든 이유는 이 나눔이 균형 있게 줘야 된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주는 카드가 보이죠. 뭔가 편협된 어떤 그런 시선, 도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카드가 또 언제 좀 많이 나오냐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받겠어요? 지금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 한꺼번에 다 못 받는다. 그죠? 일정한 양을 받고 조금씩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고 돈을 빌려줄 때는 우리가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네, 앉아서 받아야 되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6번 카드를 보면 한쪽이 매달리거나 한쪽이 일방적인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담에서는 균형 있게 주라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약간 옆구리에 뭔가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걸 먼저 챙겼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관계. 연애 관계라면 그럴 거고 사업적인 관계에서는 나누는 거잖아요. 내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버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나누거나 분배를 이렇게 하게도 되겠죠. 그죠? 자, 펜타클 7번입니다. 자, 펜타클 7번은 재조정, 재구조 7이라는 숫자가 각성, 깨어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왔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자격을 쌓았고 공부를 했고 경험을 해왔는데 이대로 이것을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고민일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고민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1, 2학년 다녔는데 편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과를 바꿔 전과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펜타클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마지막까지 내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에서 이 카드가 뜬다면 지금 뭔가가 우리 계속 만나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 지금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지금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거는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뭔가를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 남은 것들을 얹을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길을 떠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꼭 답을 예스와 노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도 예스와 노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카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모호하다 하는데 정확한 카드가 예스가 나오는 카드도 있고 모호한 중립적인 카드가 있고 그리고 노가 나오는 카드도 있습니다. 물론 또 주변의 카드에 따라서 이 상황이 좀 더 개선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카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해서 답이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답을 예스, 노로 듣기로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아직은 예스와 노로 답을 정확하게 내야 할 그러한 시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했을 때 아직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전제 사항이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가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팍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게 아직 답이 안 났다 생각하고 있지만 결정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호한 카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단 말이야 안 맞단 말이야 할 때는 카드를 해서 가셔야지 그걸 예스 노로 할 필요는 없다. 정말 예스 노가 원한다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카드를 다 섞어서 역방향으로 막 다 섞습니다. 순방향 역발 다 섞어서 카드를 홀수로 딱 5장을 딱 뽑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이 많이 나오면 NO,
정방향이 나오면 예스 이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동전 던지기죠. 그죠? 근데 타로 카드는 지금이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도 품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번으로 왔습니다. 7번에 재조정을 하고 그래도 가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되겠다고 넘어온 게 8번입니다. 8번은 우리가 한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되려면 몇 년을 해야 될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각자의 공부의 어떤 수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7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주기의 끝이기 때문에. 작게는 몇 년? 3년이죠. 저도 세월이 벌써 흘려서 거의 뭐 17년,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전문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하고 제가 저한테 카드를 뽑은 게 기억이 납니다. 전자카드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무슨 7년이나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7년쯤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뭔가 한 단락이 끝났고 내가 자유자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되어 있고 딱히 이렇게 누군가 논쟁이 들어와도 나의 소신껏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공부라는 것은 뭐 내가 쓴다고 해서 특히나 이런 삶에 대한 공부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공부를 한 7년 정도 했더니 내가 이제 전문가가 됐네, 장인이 되었네. 그래서 펜타클을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모은 돈들, 자기가 재능, 가진 학력, 뭐 뭐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데 주의를 보지 않죠. 자기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되면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성향이 좀 있죠. 왜냐면 외부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따라 장에도 갔다가 놀 거 다 놀고 만날 거 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전문가의 길을 가기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말한 전문가는 시간만 가는 전문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 끝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의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자기 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 성실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어떤 성공의 기초가 다져져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겠죠. 흑사인들이 갖고 있는 노력, 인내심, 성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별가자 있죠. 이런 별가자에다가 지금 못으로 이걸 받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자긍심, 섬세함,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연애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 관계가 진짜 이제 확실하게 된다. 실이 한 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만일에 헤어졌다면 새로운 주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의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7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주기에 뭐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적금 통장 담듯이 신뢰가 쌓여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카드는 내 재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금전적인 부와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스터의 길입니다. 사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겠죠. 꾸준하게 일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는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펜타클 9번입니다. 자, 펜타클 9번은 내가 이렇게 이루어온 것들이 수학을 해서 내 밑에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 가지고 있는 10전의 1 미숙함이 있긴 하지만 9가 지상세계에서는 좀 마지막 수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펜타클 9번에서 나타냅니다. 금전적으로 봤다면 이 펜타클들은 굉장히 풍요롭겠죠. 여기에 이런 포도도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 여인의 표정이 예전에 귀족들이 매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매는 길을 들인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 나랑 소통을 하고 나와 같이 있을 사람이 사실은 있다. 근데 이 카드는 혼자의 즐거움. 어떻게 보면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 혼자서 즐기는 이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소통할 친구는 있겠죠. 혼자라서 조금 외롭지만 소통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지만 아까 1이 조금 빠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0번째 펜타클 10번이 옴으로 인해서 물질적, 정신적인 풍요로움, 가족 전체가 행복할 만큼 큰 돈, 목돈, 나눌 수 있는 것들, 큰 유산,
그리고 큰 나눔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가 있고 젊은 부부가 있고 여기 아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그리고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누릴 만한 유산, 풍요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돈도 있고 여기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풍요롭진 않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정신적으로 인색하고 있으면 그 돈은 늘 결핍 상태죠.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같이 가질 때 이것이 3대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들이 흩어져 있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물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는 걸 나타내지만 돈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나누고 거기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 다 같이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개인의 행복, 전체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싶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냥 누군가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그의 시간, 공간, 에너지를 다 쏟았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바깥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비슷하다? 그런 걸 원하시지는 않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받는 사람, 물론 힘들고 내 스스로가 이번 생에서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을 겪어서 에너지가 없을 땐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감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독립을 하지 않고 엄마의 뱃속에, 부모의 뱃속에서 항상 있는 거. 이걸 당연하듯이 부모의 노력, 시간, 그 열심히 사는 애썼던 그 많은 경험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노력이 아니죠. 예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쓰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일본에 유학 보내는데 아이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대학원인가 진학하기 위해서 부모의 재정 증명서를 떼라 해서 아버지가 떼준 거죠. 떼줬더니 이 아이가 첫 마디가 아버지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였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은 거야. 너는 돈이 없는 거야. 너의 돈은 네가 버는 거야.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부족할 때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 주는 거는 맞지만 끊임없이 캥거루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손들한테 물려줄 거는 정신적인 풍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마음의 풍요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2000년대 아이들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처럼 1900년 사람들은 다 죽고 나면 1900년 사람들은 유물이 됩니다. 그럼 2000년대 아이들이 살아갈 기반을 우리가 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펜타클 10번은 유산입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줄지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도 꼭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